오늘 사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 여자인데요. 남편을 살해했고요. 자기가 살해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영혼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데요. 놀랍게도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40점 만점에 만점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다 속은 이유가 있어요. 그녀를 조사했던 한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예인을 많이 봤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 봤다. 여자는 키가 170이고요. 날씬했고 하얀 피부에 외모가 무척 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격도 억척스럽고 무서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말투도 굉장히 조용하고 나긋나긋했다고 합니다. 천사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녀의 범행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해요. 오죽하면 그녀를 취조했던 형사들도 예쁜 용모와 말씨 때문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 빼어난 외모와 신뢰성 있는 말투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도 주는데요. 오늘의 사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어요. 갑자기 손에 오핀을 듭니다. 오핀으로 뭘 했냐고요? 끔찍하게도 남편의 오른쪽 눈을 찔러서 실명을 시켜요.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남편이 아파서 깨어나지 않았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리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남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여자는 왜 그런 걸까요? 혹시 남편이 폭력 남편이어서 굉장히 큰 원한을 갖고 있던 걸까요? 끔찍하게도 여자는 남편을 실명시킨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우울증 치료제 먹이고요.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버려요. 남편은 안면 화상을 입습니다. 또 남편의 배를 주방용 칼로 찌르기도 해요. 남편의 가족들에게는 남편이 우울증으로 자해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로 찌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번 반복합니다. 결국 남편은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되는데요. 여자는 이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여자는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 거죠.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 얼마를 받았냐면 2002년 당시에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요. 일주일도 안 지난 시점입니다. 나이트에 놀러가요. 거기서 운동선수 출신의 남친을 사귀게 되는데요. 곧 동거를 시작했고요. 여기서 그녀는 전 남편에게 했던 흉악한 범행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반복 재생합니다.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요. 밀어서 넘어뜨려요. 남친은 전치 4주가 나와요. 꼬리뼈를 다쳐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놈의 지겨운 우울증 치료제를 또 먹여요. 그 다음 또 핀으로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합니다. 그 후에 화상을 입게 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좀 보세요. 뜬금없이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에 왜 갔냐고요? 혼인신고를 하러 가요. 왜냐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금을 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남편 역시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3,800만 원 정도 받아요. 여기서 궁금증을 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첫 번째 남편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험금이 적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자가 보험금을 많이 타려면 생명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대보다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여자의 상태는요, 두 번째 남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여자가 범행을 했을 거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어난 외모에 호감 가는 말투 때문이었는데요. 그래도 여자는 자기가 범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걸릴까봐 더 치밀한 기만술을 준비합니다. 남자의 유가족들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자를 걱정해 애를 낳지 말고 새 출발하라고 했는데요. 여자는 간사하게도 아니다. 남편의 아이를 꼭 낳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감동을 했겠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두 번째 남편과 영혼 결혼식도 올려요. 이러니까 유가족들이 이 여자를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태도를 바꿉니다. 보험금을 탄 다음에 바로 잠수를 탄 거예요. 지금까지의 범죄만 봐도 말도 안 되는 만행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번 타겟은 무려 가족이었어요. 여자는 자기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친엄마마저 주사기로 찔러서 실명을 시켜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하다니. 그 다음에 친오빠 역시 치료제를 먹이고요. 친오빠 역시 양눈에 염산을 부어서 실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닌데요. 어느 날 새벽에 실명한 오빠와 엄마 그리고 같이 있던 남동생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석류가 눈에 좋다면서 또 석류 주스를 먹여요. 짐작하셨겠지만 석류 주스에는 또 우울증 치료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놈의 우울증 치료제가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했냐면요. 우리가 왜 케이크를 사면 성냥 주잖아요. 그 성냥을 켜가지고 오빠가 자는 방에 이불에 불을 지릅니다. 가족들을 태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어요.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가족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또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6,600만 원을 수령하고요. 오빠 앞으로 보험금 2억을 받아요. 참 무섭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에게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했는데요.
지금 집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신의 가사도우미의 집에 가서 잠깐 지낼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사도우미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살아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평생 살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가달라고 부탁해요. 그 말을 듣자 이 여자는 굉장한 원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건데 당연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화를 저지릅니다. 끔찍하게도 가사 도우미의 남편은 안면에 화상을 입어서 사망했고요. 가사 도우미분과 그녀의 자녀들도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이 여자는 불이 나자마자 자신의 아들을 업고 창문을 열어서 고개를 내밀고 물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대피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원한이 깊었는지 그녀가 입원 중인 병원에 가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려다가 체포가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병원에서 알게 된 여성을 찾아갑니다.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요. 이번에는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녀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칩니다. 그리고 그 훔친 돈으로 오빠의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해요. 이런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도 한 차례 더 하고요. 이번에는 훔친 돈으로 아들의 병원비를 결제합니다. 또 실명시킨 피해자의 입원실에 들어가서 링겔 있잖아요. 링겔에다가 성분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분홍색 약을 투약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온몸에 열이 나고요. 심장 발작 증세를 일으켜요. 결국 경찰은 그녀를 검거해서 구속합니다. 체포 당시 이 여자는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요. 자신이 마약 중독자여서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약 검사를 해보니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이 유명한 사건이어서 이름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여자 이름은 엄인숙이고요. 엄여인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1976년에 강원도에서 출생했고요. 학창시절부터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고딩 때는 다른 학생의 돈을 훔친 것이 들통나서 강제 전학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신용카드를 훔쳤어요. 정말 소름이 돋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보험 설계사로 일했는데요. 이때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고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엄인숙은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자주 다퉜고요. 결국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받아야겠다라는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 여자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는데요. 학력도 거짓말했고요. 직업도 거짓말, 가족관계, 재산 그런 것도 모두 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미인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한 미인인데다가 신뢰가 가는 말투를 갖고 있었고 스펙까지 다 거짓말해버리니까 남자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학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고졸이지만 덕성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고 거짓말했고요. 또 자기가 부자여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앞으로 10억 정도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착한 척하는 천사 연기에도 달인이었어요.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여자는 왜 하필이면 전 남편과 가족들을 다 실명시킨 거냐 라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이건 이 여자가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배웠던 지식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보험금이 사망 다음으로 많은 게 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부터 가족까지 다 실명을 시킨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보험금이 많은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화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불을 지른 거예요. 소름 끼치게도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화상, 실명, 사망 이걸 전부 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설계한 거죠. 이렇게 범행을 해서 타먹은 보험금은 무려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6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당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타냈는데 보험사가 의심을 안 했냐? 보험사가 처음에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평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황이 수상쩍긴 하지만 사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보험금으로 탄 돈은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 매장에서 다 써버려요. 구속된 이후에 이 여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중독돼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여요. 또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소변을 눕니다. 그리고 죽은 딸이 생각나서 방화를 저질렀다 막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감정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의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꾀병이 의심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 즉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아버립니다. 만점이 나온 이유는요. 단순히 보험금을 타기 위한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 집에 불을 지른 것이나 가사도우미가 입원한 병원에 불을 지르는 것, 또 지인을 실명시키고 링겔에 분홍색 약을 타는 행위의 경우 어차피 보험금을 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기 쉬운 위험한 범행이에요. 그런데도 순전히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저질렀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감옥에 갇힌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담당 형사가 이 여자를 면회 가서 네이와 칫솔, 치약을 사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자가 편지를 보내요. 나는 이딴 저렴한 제품 못 입겠다.
브랜드 속옷 갖고 와라. 칫솔도 난 어떤 제품을 써야 되니까 그걸 갖다 달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일단 죄명이 정말 많습니다.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상죄, 흉기휴대상해죄, 존속 중상해죄, 중상해죄, 강도죄, 사기죄, 상해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있고요. 여자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일부 내용은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링겔의 분홍색 약을 탔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가서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와요.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사형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무기징역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말해요.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과가 없다. 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보인다. 그래서 극형에 선고만은 면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어서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재판은 1심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2심까지 가게 되는데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는 2심에 와서 갑자기 자기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모든 범행을 부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냥 허위로 자백했다. 경찰에 가서 허위로 말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 재판에서 특이한 건요.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게 있단 겁니다. 링겔의 분홍색 약을 투약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자는 열이 나고 심장발작 증세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게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 첫 번째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약을 먹인 다음에 실명하게 만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핀으로 찌른 행동이요. 이것도 무죄로 바뀌어요. 이렇게 유무죄가 바뀐 사안들이 있지만 판단 결과는 1심과 똑같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여자는요,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면서 상고도 합니다. 결국 3심까지 가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당연히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살고 있냐? 현재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조용히 복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끔찍한 사이코패스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4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 말투가 사기꾼 같지 않고 진중하고 천사 같고 착해 보여도 나쁜 사람일 수 있다. 지금까지 한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